김제시의회가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진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제명을 당한 유 의원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일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인근 체육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억 원의 피해금을 전달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독일이 이 제도를 적용해 지방 세수 증대와 인구 증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진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지난 1월 보도한 이후 약 석 달 만인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제명을 당한 유 의원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상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허리춤을 잡아 채 질질 끌고 가더니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남성. 바로 유진우 김제시의원입니다. 폭행은 후견은 안 해도 나눴어요. 다시 만난 것도 막 몸을 떨면서 불쌍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난 거기에 또 넘어가고 다시 또 협박을.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0일 출석 정지보다 강한 제명으로 징계안을 결정했고 전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비공개 투표 결과는 제명 찬성 12명에 기권 1명, 표결에서 빠진 무소속 유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 의원이 제명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3년여 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불복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에 복귀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다시 의회에 입성한 것. 하지만 이날 제명 결정으로 대변자를 잃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손해죠. 그냥 민원 해결할 분이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역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전북방송 취재진과 만난 유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제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제가 입이 1000개 만개가 있어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우선 죄송하고 어느 기회가 되든 사죄의 말씀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당 지역구 주민 1,300여 명은 유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14개의 의석 가운데 무소속은 단 한 석만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 반쯤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인근 체육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급발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정축협조합장이 피해자 직원의 가족까지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장 고모 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24일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폭행한 직원 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피해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들의 아내와 장인에게까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7일과 9월 19일에는 피해 직원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억 원의 피해금을 전달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범죄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80대 B씨 부부의 통장에서 3억 1천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4억 5천여만 원을 빼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유한 통장이 범죄 피해에 연루되어 있다며 검사를 사칭하는 일당에 속아 통장과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2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1인 2주소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에 기여해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인 2주소제란 국민 한 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복수주소제와 제2주소제, 가주소제 등으로 불립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의 부주소를 허용하면 비수도권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세금 분할로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북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전북연구원은 독일이 1970년대에 부거주지 등록제를 적용해 지방세수 증대와 인구 증가 효과를 거뒀다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선거구별 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에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개발 공약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임기 내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임기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잘 지켰는지를 돌아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의 표심을 뺏기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조사한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국회 마무리 시점 공약 완료율은 51.8%였습니다. 9,500여 개 공약 중 보류하거나 폐기한 공약은 364개였는데 조성과 건립, 유치와 설치 등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개발 공약은 후보자들 공약 맨 앞에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지난 총선 때의 공약들과 비슷합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 해법과 추진 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번에도 자신이 나서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을 앞세웁니다. 4년 전에도 내걸었던 공약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4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들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인데도 입법 활동 내역이 없었던 공약이 20.7%였고 재정 공약임에도 재정 내역이 없는 공약이 28.3%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때 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공약들을 내세운 뒤 당선 뒤에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입법과 재정 관련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산타클로스는 필요 없고요. 국가대표로서 입법부로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입법과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후보자가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이 들어간 의정활동 계획서를 만들도록 제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공약의 완성도와 이행 의무를 높여 공약 이행이 여야 정치 갈등의 뒤로 밀려나는 일들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21회 총선 후 있을 차기 지방선거는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빅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의 민주당 복당일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21회 총선 지형이 차기 지선판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완주 진안 무주의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남원 임실 순창 장수의 박희승 위원장은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민주당 복당이 가져올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삼선 단체장인 무소속 신민 임실군수는
민주당 복당 대신 무소속으로 정치 일정을 마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광활루원 주차장을 점심시간에 한해 2시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주차장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광활루원 광장과 서문 주차장을 오전 11시 반부터 낮 1시 반까지 개방합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 증가에 따라 광활루원 주차장에 전기 충전 시설 8대를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활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관광도시 남원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하는 그라폰도 메디오폰도 자전거 대회가 오는 6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참가자 접수 5시간 만에 모집이 마감된 바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옥정호 벚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읍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정읍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돌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선미 정읍시 의원에 따르면 새로 부임한 최용훈 교육장과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교육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모델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대표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특별 수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5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천연비누와 한지 만들기, 역사유적지 탐방, 시집 발간 등입니다. 학부모 주도 수업은 학부모가 교육을 주도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순창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순창군은 순창읍에 194억 원을 들여 창의예술 미래공간과 실내 체육시설 등 2동으로 이뤄진 학교 복합시설을 2026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창의예술 미래공간은 VR 체험관과 드론 축구장 등으로 쓰이고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와 풋살,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순창읍 투자 선도지구에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11월 SSR과 182억 원 규모의 레저 복합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달에 건축 인허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까지 기초 터파기와 타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SSR은 순창읍 백산리 발효테마파크 내 2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43개의 숙박동을 조성해 오는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한 권의 책 선포식을 열고 독서 이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으로 백혜영 작가의 이 선을 넘지 말아줄래 등 3권을 선정했습니다. 또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 토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 동아리 캠프, 작가 초청 강연 등을 연내 운영할 예정입니다. 독서 이어가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3개 작은 도서관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센터가 지난달 28일 정읍 벚꽃축제장에서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읍수도센터는 정읍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 검사와 민원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정읍수도센터는 매월 정읍 시내 곳곳에서 부스를 열어 수돗물 안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김제부안 군산의 더 큰 성장과 전북 발전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20대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전주시의원, 전주시 전라북도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전라북도 부지사를 거쳐서 현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4년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268명 중 전체 5위를 차지하며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섬유자연맹의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4년 연속 역임하고 농해수위위원으로서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삭발까지 강행하며 최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3,017억 원을 증액하여 좌초유기의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무너진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켰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의 주거와 교육,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 각종 경제지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한 일꾼은 이번 기회에 바꿔줘야 합니다.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제 고향을 바꾸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조기에 꼭 완성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세계적인 2차 전지 핵심 소재 공급 기지의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SOS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수소 산업, 또 K푸드 등 미래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진지로서 국제 물류 허브와 국제 공항, 또 인입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조기 조성하여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순신 장군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를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실망하시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정치 형태를 보면 누가 출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규모는 지금 세계 13위, 무역 수준은 200위입니다. 참고로 북한이 100위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정부가 유지된다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의 열악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현실의 열악함과 비참하고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하고 아리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노총에서 3번의 도전 끝에 연맹위원장에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좌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